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반기 굵직한 학회들과 더불어서 또 국내 바이오 ETF 출시와 더불어서 하반기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탑10 종목으로 압축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특집 제약바이오 탑10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 액티브 운용이 내놓은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가 일주일 만에 수익률 11.1%를 기록하면서 순항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또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K바이오 액티브 ETF를 출시하면서 잇따른 바이오 ETF 출시에 하반기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는 유효합니다. 최근 시장 하락에 바이오주도 단기 견조했던 때에 따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바이오주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뜨는 제약바이오 바로 12종목 공개해 봅니다. 오늘의 제약바이오 12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죠. 2분기 미국 엑스코프리 매출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적자 축소를 보여줬고 4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연간 흑자까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당장의 실적보다는 엑스코프리의 처방 속도에 주목하자 예상 대비 빠른 처방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익 개선의 기대를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측은 2029년에는 엑스코프리의 매출을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엑스코프리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주목하면서 최근에 수급도 단단합니다. 국내 유일 자체 신약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대감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12, SK바이오팜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 탑10 9위 종목 살펴볼까요? 최근 역대 신고가 3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시장 하락과 함께 주춤한 에이프릴바이오 기대감은 높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T세포 조절제라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국내 유일 T세포 조절제 개발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사인 글로벌 제약사 룬드백의 기술 이전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인 APB-A1의 임상이 종료됐고,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의 트렌드가 전환하는 가운데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룬드백이 최근 내년 임상 2상을 시작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임상 2상이 개시가 된다면 에이프릴바이오의 자체 원천 기술 플랫폼 사파의 가치 상승과 더불어서 이에 따른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 대비 에이프릴바이오의 주가 저평가라는 분석이고요. 본격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 초입 구간이라는 평가 속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에이프릴바이오가 9위입니다.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 8위 종목입니다. 바이오의 국영수 알테오젠이 빠질 수 없죠. 자, 주가가 다른 바이오주 대비로는 제한적인 흐름을 그동안은 좀 보였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기술 수출 기술료에 따른 흑자 전환의 성공을 보였고, 최근 또 자회사 알토스바이오가 이중항체 기반의 차세대 황방변소 치료제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주목하고 있죠. 다만 PFS 특허를 등록한 이후에 특허 진행도 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테오젠 하면 정맥주사 제형에서 피하주사 SC 제형으로의 대체 과정에서 적용되는 알테오젠의 원천 기술 하이브로자임의 기술이 적용된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 판매가 한 2025년부터 기대가 되면서 향후 이익 급증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계 매출 1위 항암제 미국 머크사의 키투르다 피하주사 이 SC 제형의 상업화에 따른 향후 동반 성장 기대감이 높죠. 최근 니다아제의 추가 위탁 생산 공장 선정에 착수를 하면서 향후 그 상용화가 됐을 때 안정적인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키투르다 SC 제형 2025년 글로벌 제약사의 상업화에 따른 약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의 마일스톤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오리온의 인수 추진은 무산됐지만 매각 관련 이슈도 함께 주목되고 있는 알테오젠이 오늘의 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10위부터 8위까지 짚어봤고요. 10위 바이오주 이제 전략 시작해볼까요? 네, 10위는 SK바이오팜입니다. 2분기 실적 영업 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저작폭을 줄여나가면서 연내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기대할 만한 것은 뇌전증 신약이죠. 엑스코폴인데 지난주 이
지난주 이 신고가 기록 후에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정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류민수 부장님?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직접 개발한 신약이죠.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플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상 실패가 없죠. 이미 다 승인이 나서 제대로 팔리고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임상 실패에 대한 어떤 노이즈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직접 개발한 신약이기 때문에 이 GPM이라고 하는 마진 자체가 90%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마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면 팔수록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엑스코프리의 경우에는 특허 만료가 2032년으로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내 뇌전증 환자가 34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미래에셋 추정으로 왔을 때 매출의 어떤 기대감은 2조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PM이 90%이기 때문에 2조로 놓고 본다라면 영업이익이 무려 1조 8천억 이상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TPD라고 해서 표적 단백질 분해에 대한 플랫폼을 현재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RPT라고 해서 방사성 의약품 또 역시 또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어떤 플랫폼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엑스코프리를 통해서 단단하게 어떤 매출 기반을 만들어 놓고 갖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료도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SK바이오팜 현재 주가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9위 에이프릴 바이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의 IR 자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기존 가지고 있는 지금 파이프라인의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인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고점을 찍고 좀 주춤해졌거든요. 여기서도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유민수 부장님? 예, 그래서 이거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종목 탑10에 포함된 종목이었거든요. 그때도 설명을 해주셨었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3만 원 목표가 제시했는데 공교롭게 딱 3만 원 터치를 네. 하고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저는 일단은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저는 매수 관점이라는 거 일단 가격적인 전략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월에 이제 임상 한 건이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9월에도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 한 건이 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사파라는 이제 동사의 자체 플랫폼이 있거든요.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약효 단백질 반감기를 줄이는 어떤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APB-A1이라는 것이 이제 덴마크의 국적 제약사죠. 룬드백의 지금 기술 아웃 한 상태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닌데 지금 룬드백 IR 자료를 보면은 임상 2상 진입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추정해 볼 때 임상 1상은 사실상 잘 진행된 게 아니냐. 어차피 1상은 안정성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좀 추정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5,600원의 기술 이전을 했고 이후에 이제 뭐 선수금 받았지만 이후에 이제 임상 진행 상태에 따라 마일스톤도 수령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또 중요하냐면 사노피가 이제 이 경쟁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노피가 아볼랑스를 6조 3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쪽 시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사노피가 입증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플랫폼 가치는 업계에서는 한 수조 원으로 이룰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임상 이제 하반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나올 거예요. 뭐 어떤 학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든 이런 부분을 볼 때 추후에도 저는 주가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하다. 에이프릴 바이오 살펴봤고요. 8위 알테오젠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년 만에 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아까 앞에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존 정맥 주사 제형을 이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 머크사, 이 키트로다 SC 제형 상업화 기대감 속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추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오른 게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알테오젠의 강점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제형을 바꿔주는 이 하이브로자인 원천 기술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머크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로열티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3상이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실패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크에서도 자체 임상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라이센스 인을 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크 삼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온다라면은 알테오젠의 어떤 주가는 상당히 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것은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7월 26일 날 오리온이 알테오젠 인수에 대해서 무산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알테오젠 이 박순재 대표님께서 이제 좀 매각에 대한 어떤 의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만약에 추후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면은 매각에 대한 어떤 이벤트로서도 주가는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C 제형에 대한 어떤 그런 원천 기술 그리고 머크 삼성의 이후에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M&A에 대한 어떤 이벤트도 기대감 있기 때문에 이제 낮아진 주가는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른 게 없는 제약바이오의 찐 바이오주라고 불리는 알테오젠, 또 긍정적인 매각 이슈도 같이 또 추가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특집입니다. 이제 7위 종목 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최근에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주 GI 이노베이션이 7위입니다. 이 알레르기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GI301과 또 마이크로바이옴 병용요법에 대한 유럽 특허 등록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토피 피부 질환부터 식품 알레르기까지 적응증의 확장성이 부각이 됐고 유럽 특허 등록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회 기술 이전 협상 과정에서 향후에 이 신약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시장에서 유럽 시장이 워낙 이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 유럽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평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도 신약에 있어서 일본 제약사 3곳과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년 이내에 추가로 5건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또 그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프로젠과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MOU를 체결하면서 최근에 비만 치료 핫하죠. 나아가서 향후 새로운 파이프라인 이 대사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GI108에 내년 임상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치료제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임상 데이터에 대한 발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GI 이노베이션. 상승의 힘 얼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7위를 차지했네요. 이어서 6위 종목도 살펴봅니다. 우리 많이 짚어봤던 종목이죠. 삼천당 제약이 6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우려감에 흘러내렸던 주가 그래도 바닥을 잡고 진정된 모습인데 다시금 반등을 이끌 진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이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가열되다 보니 그동안 좀 우위의 위치를 점했던 삼천당 제약의 본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PFS의 특허 실사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마무리는 됐었고 다만 유럽 본계약 체결 시기가 10월로 미뤄지면서 3번째나 연기된 본계약 체결, 이 지연에 따른 우려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캐나다 등 이 지역과의 협의도 순항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향후 본계약 체결 관련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삼천당 제약이 6위를 차지했네요. 이제 7위와 6위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 GI 이노베이션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GI 이노베이션은 제약바이오주 내에서의 이 우선순위 지금 뭐 7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류민수 부장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번 에이프리바이오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A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때 A-라고 하셨거든요. 에이프리바이오. 비슷하네요. 이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에이프리바이오보다는. 근데 뭐 거의 비슷한 뭐 동급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가가 이렇게 좀 보여졌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 회사의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뭐 하는 회사는 이종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면역 치료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알레르기 치료제, 그다음 면역 항암제. 그래서 알레르기 치료제와 항암제 이 두 가지가 끌고 당기고 하는 그런 기전을 보유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파이프라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GI, 이게 GI101, 뭐 GI302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앞에 회사 이름을 딴 것 같습니다. GI101, 뭐 GI302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를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2022년에 한 37억 달러 매출을 기록한 졸레어라고 있습니다. 졸레어가 37억 달러를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졸레어 대비 강력한 결합력과 자기항체에 결합한다는 어떤 여러 가지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그래서 지난 6월 공개된 임상 1A상에서는
줄레어 대비 단일 투여만으로 획기적인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효과를 입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 업계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GI301 이 알레르기 치료제는 일단은 유한양행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1조 4천억의 판권으로 지금 기술 이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이해 부분에서는 일본을 안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또 추가적인 기술 아웃 다른 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직 남아있다. 추가 가능성. 또 하나는 유한양이 역시 지금 임상이 가속차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3자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유한양이 언급한 거고 피력한 바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의 이 동일 파이프라인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이구비가 상당히 지금 화제인데 동사가 이제 그 GI 바이옴이라는 관계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진행한다는 이런 어떤 모멘텀도 갖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 근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바이오 펀드들이 많이 좀 생기는데 삼성 헬스케어 펀드에 보면은 동일 동사가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스, SK바이오팜 등등등 있는데 7위에 지금 비중으로 좀 편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8%고 8%대고 동사가 지금 4%대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편입 비중을 봤을 때는 상당히 패시브 자금에 대한 견인 효과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위 GI 이노베이션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이 아일리아의 시밀러 유럽 본계약 체결 지연 벌써 3번째나 지연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본계약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10월 3일 날로 변경이 됐어요. 뭐 결국에는 이제 주가의 상승은 본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김성훈 이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전 세계 2번째로 임상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특허 문제에서 상당히 좀 자유롭다는 것이 강점이고요. 그리고 PFS라고 하죠. 프리필드 실린지 실사에서도 문제가 없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국, 유럽 이런 쪽에서 본계약 여부, 캐나다 쪽에 이제 본계약 여부인데요. 이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가다 말다 이제 바닥권에서 좀 방향선 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이슈나 이벤트만 있다 하고 하더라도 바로 바닥에서 더블 이상, 100% 이상 올라가는 흐름들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전에 본계약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하도 이제 이런저런 노이즈가 많이 나오니까 기사를 통해서 본계약 가능성이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살아있는데 주가는 바닥이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물론 언제 나올지에 대한 어떤 시기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위치만 놓고 본다라면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도 일부 편입해서 가보신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에 대한 AS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제약바이오주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아이폰 15의 출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 세트 출하량 목표치를 8,700만 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애플도 올해 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LG 이노텍에 외국인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3.5% 상승하면서 2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자동차 부품주 오늘은 이를 딛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중 현대공업은 미국 실리콘 음극재 개발업체에 투자 한점이 부각되면서 장중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좀 윗골이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지켜가면서 8.6% 오르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300억대 우주 인터넷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밀 유지 요청 계약에 따라 상대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아마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8월 달 꿈틀거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5.8%의 강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하반기에 기대감을 받고 있는 섹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중 T-로보틱스는 최근 미국 법인이 2차 던지 물류 자동화 시스템 관련 로봇 설치 계약을 따낸 바 있고요. 더불어 2025년까지 캐파를 2배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시장에서 급등한 가운데 신고가 경신하면서 9.8%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뜨는 제약바이오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이오주들이 많이 랭크가 되어 있나요? 이제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위 순위권 제약바이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종목 짚어볼까요? 최근 시장 흔들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기 급등에 두드러지면서 신고가 경신의 힘을 보여준 보로노이가 5위입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케다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엑스키비티의 임상 3상에 실패하고 개발을 중단하면서 오히려 이 보로노이의 비소세포 폐암 임상 1상이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세계 폐암학회 초록을 발표했는데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VRN11의 데이터 긍정적인 발표 이후에 오늘도 주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임상 A상 이전에 기술 이전하는 방식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인데요. 그간 2조 7,9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킨 바 있고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 기대감이 높습니다. 여기에 또 AI 신약 플랫폼 보로노믹스를 구축하면서 이 또한 주목이 됐죠. 지금 주목하고 있는 주요 이벤트로는 2020년 오릭 파마슈티컬스로 기술 이전돼 VRN07의 중화권 권리 이전의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무엇보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VRN11의 기술 이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5위는 보로노이였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호실적과 함께 향후 임상 기대를 키우는 JW 중해제약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네요. 관심도가 높습니다.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전년 대비 무려 120% 급증한 호실적을 달성했고 특히나 그 주요했던 것이 리바로젯, 햄리브라가 그 호실적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리바로젯의 가파른 성장과 햄리브라가 비항체군까지 보험이 적용되면서 매출이 올해는 160억 원, 내년에는 최대 3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이런 고성장과 더불어 연간 실적 전망치 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전문의약품 고향량 철분 주사제인 페린젝트라든지 관절염 치료제 악템나 등이 또 고성장을 보이면서 이렇게 기존 사업의 호조 또 향후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둔 파이프라인의 가치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AI 신약 플랫폼 등의 신성장 사업의 장기적인 관점의 성장성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JW 중해제약은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갔죠. 고마진 제품의 증가, 하지만 투입되는 원가율은 개선이 되면서 실적 성장을 더욱더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는 목표가 56,000원을 제시했네요.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차바이오텍입니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오늘의 강한 슈팅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상반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세포치료제 CDMO 사업에 매진하면서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올 3월에 그러니까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 재생의학센터와 약 43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따른 그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호실적을 달성한 건데요.
건데요. 또 향후에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퇴행성 요추 추간판으로 인한 만성 요통 세포 치료제 코드스템 DD의 연내 임상 결과 발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령화나 퇴행성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기술이 주목되면서 차바이오텍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또한 NK세포의 종양 사멸 작용 기전을 활용해 고형암 면역세포 치료제 CBT101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난소암, 간암, 위암 등 다양한 고형암으로 적응증을 확장하고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계획으로 다국가의 임상 계획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바이오텍의 성장성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급등에 나온 차바이오텍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5위부터 3위 상위 순위권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5위 진단 시작해볼까요? 네, 5위는 보로노입니다. 이 경쟁사의 임상 실패 소식에 오히려 부각되면서 기대를 받는 모습인데 역시나 이 비소세포 폐암 임상 좀 기대해 볼 만하겠죠, 민수 부장님? 예, 그 동사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하고 이제 유방암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 안에는 이제 유전적으로 EGFR이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장이 나면 요게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이 돌연변이가 암을 유발하는, 암을 발생시키는 어떤 기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3세대 치료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타그리소라고. 요게 이제 투여를 했을 때 EGFR 돌연변이를 발생시킨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EGFR 돌연변이를 발생해서 암이 발생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치료제가 없어요. 이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동사가 지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보통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암세포를 이제 치료제를 넣을 때 정상세포는 공격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암세포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표적 선택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사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 부분 하나하고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이 부분이 뇌전이 발생 전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전이 환사 대상에서도 상당히 모델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뇌 투과율이 동사가 70%가 넘습니다. 거의 80%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두 가지가 다른 경쟁사 대비 상당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릭이라고 이제 오릭 파마슈티컬인데 오릭이라고 짧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기술 이전한 게 있습니다. VRN07, 그러니까 VRN이 이제 보로노이를 축약을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GI처럼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올해 하반기 10월에서 10월 에스모에서 임상 1상하고 1A상, 1B상을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닥게다가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실패를 인정을 했고 지금 조기 연구를 좀 철수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탄력성이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릭에게는 중화권 외의 판권을 지금 기술을 아웃한 거거든요. 기술 이전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중화권 권리 기술에 대한 어떤 다른 회사하고의 어떤 추가 계약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보로노이 최근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그 기대감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JW 중해제약 단골 종목입니다. 최근에 워낙 강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특징주로도 여러 번 지켜본 바 있는데 일단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 계속해서 기대감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신규라든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돈을 정말 잘 버는 제약회사인데 성장 동력까지 갖추었다. 이런 점들이 그동안 JW 중해제약의 강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227억이 나왔고요. 이것만저도 이제 컨센서스를 상당히 큰 폭으로 상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위 고마진 제품이라고 하죠. 마진이 많이 나오는 제품 두 개가 있는데 리바로와 햄리브라라는 이 두 가지 약품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어떤 멀티플은 어떻게 줄 것이냐 바로 AI 신약 플랫폼인데요. 이 AI 신약 플랫폼을 통해서 10개 이상의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2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아웃을 한 이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레오파마의 기술 이전한 아토피 후보 물질이 올해 하반기에 임상 2상 결과를 이제 발표할 텐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이제는 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도 잘 벌고 있는 바이오텍의 어떤 중심 종목으로서 JW 중해제약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W 중해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실적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됐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사업 순항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주가 상당히 오르면서 VI 발동까지 걸렸습니다. 현재 지금 차바이오텍 대응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차바이오텍은 참 흑역사를 갖고 있죠. 우리의 이제 줄기세포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일단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 매출 별도 기준으로 450억 정도 기록했고 역대 최대 실적이죠. 그다음에 지난해 전체 매출 반기 만에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영역 기준으로 135억 원, 흑자전환에 성공했던 부분. 이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흑자전환 때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하고 430억 규모 이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매출 발생 이게 이제 작용된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대열이라든지 국내 세포치료제, CDMO 쪽, 그다음에 유전체 검사 등 이쪽에 어떤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지난해보다 실적이 크게 개선된 모습, 그다음에 관계사 CMG 제약 등 국내 계열사 매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상반기 고성적인 미끄럼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쪽도 괜찮습니다. 미국, 호주가 계속적으로 순항하고 있고 매출이 일본 시장 매출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모습, 급격히 성장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상당히 조금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도 이제 임상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계속적 외연을 확대해 나간다는 모습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이 정도 모멘텀 갖고는 저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이제 정부의 어떤 줄기세포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돼야지 동사의 어떤 주가의 업사이드가 계속적으로 좀 충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조금 보고 저는 아까 보론호일보다는 조금 등급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동사에 B로 대해서. 점수 내려가나요? 보론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요건 그거보다 나는 B볼 정도로, B제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3위 차바이오텍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란님의 댓글인데요. 외국인들 선물 그만 패라라는 의견 남겨주셨어요. 네, 최근 외국인 수급 한번 체크해보면요. 이 코스피 시장 5거래일째 매도하고 있고요. 또 함께 팔던 코스닥은 그래도 5거래일 만에 1시 이후로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이번 주 내내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1조 원 넘게 팔았으니까 이젠 좀 멈출 때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린채님의 의견입니다. 바이오의 국영수가 알테오젠이야?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규모도 받쳐주는 종목들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가 이 바이오의 국영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탄력은 좀 미미하지만 하반기에는 아웃퍼폼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다음은 주택님의 댓글입니다. 넥스틴 어제부터 보고 있었는데 오르네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반도체 장비주죠. 신규 장비인 레스큐와 크로키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인데요. 신고가 찍고 좀 기간 조정 받더니 수급이 반도체주들로 유입되면서 다시 양봉 그리면서 2%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1억 단타 AIN LG님의 의견입니다. 딥노이드 대박이네, 의료 AI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방금 전에 딥노이드의 뇌동맥류 뇌영상 검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인 딥뉴로가 혁신 의료기기 기술로 선전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의료 AI 업체들 최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약점으로 꼽히던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에 반응하면서 6% 오르고 있고 관련주들도 몇몇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관련 뉴스에 많은 분들의 좀 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댓글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제약바이오 탑10 종목 이제 2위와 1위 종목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굵직한 종목들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바로 2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일 세계 페어마켓 초록 발표 이후 오스코텍은 급락, 유한양행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위는 유한양행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견조했었죠.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 신약 렉나자 관련한 주요 연구 결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비소세포 폐암의 1차 치료제로 허가가 됐고 현재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서 국내 점유율 확대 전망되고 있습니다. 렉나자가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등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암표적 치료제 리브리반트와 렉나자를 함께 투여하는 마리포사 임상 결과도 오는 10월 유럽 종양학회에서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경쟁사의 타그리소와의 경쟁에서 폐암 1차 치료제의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유한양의 또 실적도 잘 나오죠. 2분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본업으로 이익 체력은 개선이 되고 있고 신약의 임상이 순항을 보이면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또 레이저티닙, 이 렉나자의 1차 치료제로서의 이 FDA의 승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8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오늘의 그 주가의 흐름과 그 의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다시 뜨는 제약바이오 특집으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그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지했네요. 최근에 주가 조정을 이용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 3분기에도 4공장의 증설 효과가 일부 반영이 되고 또 증설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으로 하반기에도 그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우려와 달리 항체 CMO 시장의 성장이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4공장 수주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4공장과 연계된 5공장 수주까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MO 사업 이제 항체여서 ADC로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또 기대감을 키워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CMO 시장에서의 성장성 주목해 봅니다. 대박의 1위를 차지했네요. 자, 2위와 1위 종목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전략 들어볼까요? 유한양행 지금 폐암학회 초록 발표 이후에 오스코텍이 급락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지금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그동안 이제 오스코텍이 좀 더 주가가 가볍게 움직였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수료율 때문인데 해외 매출의 경우에는 오스코텍으로 주는 수수료율 때문에 오스코텍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스코텍이 좀 더 가볍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국내 매출까지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나 유한양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이제 6월 달이죠. 일단은 급여 전까지 무상 공급을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 급여가 경쟁 약품인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 보급 결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글로벌 데이터에서 아시안 쪽의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번에 무상으로 공급을 통해서 이제는 데이터를 축적을 하겠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급여가 결정이 된다라면은 아시아인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식약처가 검증을 이미 해주었다라 볼 수 있겠고요. 전 세계 비소 세포 폐암의 50% 이상이 아시아인입니다.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로 놓고 본다라면 10월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마리포사 1이라는 프로젝트 명을 통해서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을 섞어서 병용요법으로 해서 이 타그리스와의 임상 효과를 비교하는 그 실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환자 수만 1,000명입니다. 1,000명을 모집했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수천억입니다. 이와 관련된 중간 결과가 에스모를 통해서 발표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근데 지금까지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우리가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이런 성장성까지 가지게 되면 주가의 어떤 상승세는 무섭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유한양이 역시 본업을 통해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캐시플로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병용요법을 통해서 전 세계 폐암 시장의 어떤 한획을 그을 수 있는 이런 약품을 만들어낸다라면은 주가는 여기서 더블 이상 올라가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민수 부장께서는 유한양행의 모멘텀을 어디까지 얼마나 보세요?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좀 말씀 잘하신 것 같고,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기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무상 공급, 그러니까 폐암 신약 렉나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1인당 환자가 한 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연간으로는 7천만 원 수준인데 이걸 무상 공급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회사가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도 있겠지만, 지금 유일한 박사님이 독립운동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 기업 목표를 이윤 추구해 두지 않고 사회공헌, 그러니까 기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여 의미를 상당히 조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 정도로 감안하겠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2위 유한양행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특집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올해 역시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 외국인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캐파 증설이 지속되면서 고객 다변화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나 좀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리민수 부장님? 이 기업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어차피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룹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있고 이슈도 있지만 동사는 진짜 실적만을 볼 때 너무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사공장, 6월에 완공한 사공장을 해서 캐파가 60만 리터까지 늘어났거든요. 25년 4월에 이제 5공장도 준공이 되는데 완공이 되는데 이러면 78만, 그러니까 거의 80만 리터까지 캐파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을 볼 때도 2020년에 1조 1,600억, 21년에 1조 5,600억, 작년에는 3조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해도 2020년에 3,000억, 21년에는 5,300억.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9,800억, 그러니까 1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근데 주가는 거의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어떤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지금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실적의 어머니라고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고 실적은 주가를 견인하게끔 돼 있는 게 기본적인 어떤 정세적인 메커니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공장이 지금 연결 실적으로 하반기부터 잡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일라일라니 화이자든 이런 거. 그다음에 7월에 노바티스는 거의 4천억대의 규모의 어떤 위탁 계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이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갈 거고, 내년 되면 또 5공장에 대한 또 수주들이 또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올 상반기에 최대 실적 달성했지만 하반기엔 더 최대 실적 달성할 거고 내년도에는 더 큰 실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근데 다만 그게 지금 어느 시점이냐 이 부분인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더 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HBM 관련주들, 반도체 이쪽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 이후에 어떤 그 증시가 조정 상태일 때 조정을 중간중간 줄 때 바이오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 반등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의견 주셨고요. 김성훈 이사님은 매력도 얼마나 보세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갈까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비쌉니다. 네, 너무 좀 비싸기 때문에 실적이 여기서 좀 더 많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두 개가 대표적으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3사가 합병이 되게 된다라면 그 3사 합병 시가총액 역시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종목들을 봐야 하는 이유는 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주가를 어느 정도 바닥에서 잡아줘야지만 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움직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 발표가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면 하반기에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하반기에는 역시나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특집 오늘의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보로노이부터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특집 오늘은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리윈수 유한타증권 부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